안녕하십니까? 동방의 빛 문명의 시원의 저자 최인호입니다. 문명의 시원은 20만 년 전 인류가 출현한 이후 재앙을 겪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온 인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강의로 환인과 12환국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역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적세 말기의 해빙기에 빙하가 녹으면서 대홍수가 발생하고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초지대에서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홍수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인류는 또다시 멸종 위기에 빠졌습니다. 인류가 약 20만 년간 이루어온 초고대 문명의 경험과 지식도 홍수와 함께 떠내려갔습니다. 파미르는 고지대였기 때문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고 빠르게 문명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환희는 살아남은 무리들을 이끌고 파미르를 떠나 천산에서 머물다가 유라시아 초원지대로 이동하였습니다. 환인을 따르며 하늘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아시스에 모여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퍼진 이 유목민들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종교의 힘입니다. 종교는 인종과 국가, 신분,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인에 대해 불교학자들은 환인을 불교의 신인 제석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석천 인드라는 불법에 귀의하는 자를 수호하고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한 하늘의 왕입니다. 원래 인두라는 힌두교의 신이었는데 불교에 들어온 이후에 제석천으로 불려졌습니다. 본래 제석천은 마가다국의 브라만이었습니다. 공덕을 닦고 도리천에서 다시 태어나 33개의 하늘의 천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힌두 신화의 제석천은 아리아인이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에 정착하는 기원전 2400년대의 인물이고 환인은 기원전 12,000년대의 인물로 불교에서 환인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환국의 환은 밝다, 환하다는 뜻으로 조선, 한, 발해 등의 기원이 되며 기원전 7200년경에 시작하여 약 3300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환웅이 하늘에서 풍백, 운사, 우사의 3장 조직과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악의 5사 조직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환인의 시대에 정치 조직으로 3장 조직과 5사 조직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기에는 황제 헌원이 운사 직급에 있었다고 해서 환국시대의 정치 조직이 아시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에서 우가는 주곡, 마가는 주명, 구가는 주형, 저가는 주병, 양가는 주선악을 맡았다고 해서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고 오가의 직급이 오사의 직책을 맡아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곡은 농경, 주명은 종교, 주형은 형법, 주병은 의술, 주선악은 도덕을 맡아 관리하는 직책이었고 직책에 따라 일을 분업하여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삼장 조직과 오가 조직은 환원과 단군을 거쳐 부여, 고구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25사 중 하나인 진서는 당나라 때 편찬된 역사서로 환단곡에 등장하는 환국 중 비리국, 양훈국, 구막한국, 일군국에 4개 국가가 등장하며 서로 5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셀 수도 없는 먼 옛날에 파란의 국이 있었고 그 왕은 50여 개의 소국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단고기에는 파나류산 아래에 환인이 다스리는 파나류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합하면 환국이고 나누면 12개 국가가 된다고 하며 비리국, 양훈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르국,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사나바국, 선비이국, 수미리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12황국은 투르크 역사의 고대 10부족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유목민들이 유라시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합치고 분열하기를 거듭하고 원래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독립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유목민들은 유라시아 대초원을 이동하며 수많은 나라를 세우고 국가 개념에 대한 기반을 만들었지만 통일된 국가를 이룬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비리국은 사마시대의 소국 이름에도 뭐뭐 비리국으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비리국은 우리와 가장 연관이 많은 나라입니다. 비리국은 현재 부리아트족으로 추정되며 부여를 세운 종족이라고도 합니다. 부리아트의 시조신화를 보면 하늘에서 하얀 백조가 바이칼 호수에 내려와 사람으로 변해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나무꾼이 옷을 감추었고 결국 둘이 함께 살면서 12명의 자식을 낳아 부리아트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리아트에는 여러 부족이 있으며 하린골 솜이라는 곳에 몽골 시리족과 코리족이 함께 살았다고 하며 이들은 서로 통혼하고 같은 풍습과 같은 민족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리족을 한자로는 구리족, 구려족이라고 해서 고구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비이족은 동후의 선비족을 말합니다. 고대에는 진나라가 차이나로 중국을 대표하고 근세에는 거란이 키타이로 중국을 대표했다면 중세에는 선비가 타부가치로 서양에서 중국을 대표했습니다. 타부가치는 선비족 탁발부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선비족은 고대에 동호족으로 불리다가 위진 남북조 시대에 용병으로 중국에 진입하여 한족으로 동화됩니다. 선비족 모용회는 몽골 지역을 통일하고 진나라로부터 조선공으로 봉해집니다. 그 아들 모용황은 전연을 세우며 오호 16국 시대에 강력한 왕조를 엽니다.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와탕 왕조도 선비족이 세운 왕조이며 선비족은 점차 한족화되었습니다. 현재 선비족의 후손은 티벳으로 간 토족이 남아있습니다. 수미리족은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데 바로 인류 최초의 국가인 수메르로 비정되기 때문입니다. 수메르라는 단어는 인도나 중앙아시아에 수메르산을 비롯한 지명이 몇 개 남아있는데 수메르족이 이동하며 자신들이 머물렀던 곳에 자신들이 살았던 지명을 남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에도 자신들이 천산을 넘어 이동해왔다고 하고 그들은 티그리스 강을 탱그리 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 양훈국은 유연히 서쪽으로 이동해 아바르족이 되었고 구막한국은 쿠막, 킵차크족이 되었으며 구다천국은 고차, 킵차크족이 되었습니다. 우르국은 위그르족이며 객현한국은 키르키즈족, 구모액국은 키메르, 켈트, 게르만의 조상이 되고 메구여국은 마사게타이, 사나바국은 사르마티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환인의 12환국은
몽골 인종뿐만 아니라 투르크족, 퉁구스족의 알타이어를 쓰는 아시아족을 비롯하여 아리안족, 이란족, 켈트족, 게르만족 등 인도 유럽어를 쓰는 종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점차 흩어져 멀리 떨어져 살며 독자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각자의 삶을 살게 되기 전까지는 모두 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몽골어로 몽골 울스는 몽골인을 뜻하며 인종이나 언어에 관계없이 몽골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모두 몽골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의 울, 우리와 같이 몽골 울스의 우리 서로 통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인과 12한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4차 시에서는 환웅의 신시 배달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